질문 들어온 거 자이스토리부터 진행합시다. 자, 96쪽 보시면요. 96번 19쪽입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요. 자, NX가 지금 3이래요. 자, 그럼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1, 2, 3, A, B, C 이런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A가 B에 속한대요. 그리고 X에도 속한대요. 그럼 BA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원소 개수가 3개죠, 당연히. 자, 그걸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순서상 A, B가 좀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고. 자, 여기서 X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1, 2, 3은 결국 얘 전체 개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속해 있는 애잖아. 그러면 이 B라는 게 얘도 B라는 집합이거든? 그럼 집합의 원소는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되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가 3개일 때도 생각해야 되고 2개일 때도 생각해야 되고 1개일 때도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공집합일 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즉 얘가 3개라는 것은 X의 원소를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B라는 것도 결국 1, 2, 3을 뜻하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A의 개수를 찾아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가 1, 2, 3이기 때문에 A도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 2, 3으로 구성된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2의 세제곱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8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MB가 이제 원소 2개를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1, 2, 3 중에서 2개 갖는 거지. 그럼 그렇다는 것은 1, 2를 가질 수도 있고 2, 3을 가질 수도 있고 1, 3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럼 총 B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특성 케이스는 몇 개예요? 총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왜 3 곱하기로 들어가냐면은 저기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가능한 게 2가지고 B가 가능한 게 예를 들어 3가지였어. 그럼 총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가지잖아. 네, 그래서 곱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B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우린 A를 결정할 거야. 자, 근데 그럼 A는 마찬가지로 이 2개에서만 놀 수 있죠. 예를 들어 1, 2라고 했을 때 그 1, 2를 가지고만 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 A는. 그래서 2의 제곱개가 되겠지. 그래서 3, 4, 10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로. 자, B가 이번에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그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지. 그럼 총 가능한 케이스는 당연히 3가지고 B가 가능한 건. 그 다음에 A가 가능한 건 몇 개겠어, 당연히? 이제 바로 이게 되겠죠? 2의 1승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6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자체가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공집합이니까 하나도 없죠? 그럼 A도 당연히 뭐여야 돼요? B에 속해야 되니까 공집합이겠죠. 그래서 1개. 자, 그럼 다 더해주시면 27개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식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B라는 건 X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잠깐만. 이게 자꾸 친다. 자꾸 쳐서 잠깐만 일로 올릴게. 잠깐 뒤로 넘기게 하세요. 됐다. 자, 이러면은 이제 안 칠 것 같네요. 자, 다음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제 다음 질문이 몇 번이었냐? 이제 132번입니다. 자, 문제 들어볼게요. 자, A라는 게요. 자, 3, 4, 5, 6, 7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자, 그럼 가조건을 봤더니, X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래요. 그럼 최대 5개까지 가능하겠죠? X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나조건 중요하죠.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몇의 배수래? 6의 배수래. 그러면은 6의 배수의 특징을 아셔야겠죠. 6이라는 애는 결국 2 곱하기 3으로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2하고 2의 배수의 특징과 3의 배수의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아니면은 애초에 곱하기 형태가 2 곱하기 3만 들어있으면 6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은 2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직접 세보고 3이 들어있는 걸 직접 세볼 거거든. 2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 집합에서 4하고 6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있는 건 여기에서 3하고 6이 들어있죠. 그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6을 갖고 있다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맞게 또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세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국 6의 배수니, 곱했을 때 6의 배수니까 2하고 3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하고 4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때요? 3하고 4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제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이미 됐으니까 그 뒤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아니면 어떻게 가져도 돼? 3, 4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3, 6을 가지고 있거나 애초에 6만 있으면 알아서 6의 배수죠. 그러면은 3, 4, 3, 6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4, 6도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6만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6의 배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3, 4, 6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자, 왜 쌤이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느냐면요. 지금 2가 4, 6이고 3이 3, 6 이렇게 돼 있잖아. 쌤, 그러면은 아까 쌤이 말했잖아요. 6만 있어도 괜찮다며. 그치? 6만 있어도 6의 배수라는 건 알아서 충족이 되잖아. 이미 6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뭐로 잡을 수 있냐면 6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가볼게요. 자, 지금 2하고 3이기 때문에 3, 4, 6으로 구성된 거 해가지고 구성원들을 이렇게 잡은 거야, 쌤이 구성원들을. 그럼 이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쌤이. 그럼 3, 4라고 해보자. 자, 그럼 나는 3,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 그럼 5, 6, 7 중에서는 이제 같든 말든 내 할 거 아니에요. 왜냐? 3, 4라는 것 자체가 원소의 개수가 2개를 의미하잖아. 그럼 이 조건도 이미 충족이 됐고, 이 조건도 충족이 됐지. 그럼 이 5, 6, 7은 갖고 있든 말든 내 상관이 아니죠. 그래서 2의 세제곱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야. 2의 세제곱계 가지고 우리가 그 집합을 쫙 다 쓸 거잖아.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집합 중에서 3, 4, 6을 만들 수도 있거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부분 집합 중에서. 근데 얘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3하고 6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가족권과 나족권이 알아서 해결이 되잖아. 그럼 3, 6 가지고 있을 때 그럼 나머지 4, 5, 7 가지고 이제 같든 말든 내 할 바가 아니죠. 근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2의 세제곱이거든? 왜냐면 4, 6, 7 가지고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얘를 만들었을 때 특수하게 또 3, 4, 6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돼? 중복이 돼버려. 그럼 그걸 빼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쌤이 아까도 아까 문제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다시피 3, 4, 6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3, 4, 6 가지고 지금 2 곱하기 3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3, 4를 갖는다고 했을 때는 6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려면. 그래서 2의 세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개수가 되겠죠. 3, 6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개수가 되겠죠. 4, 6도 마찬가지로. 4, 6을 가지고 있으면 3은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의 제곱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4, 6 있죠. 3, 4, 6도 마찬가지로 3, 4, 6은 이제 이거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얘네 둘만 갖고 있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4 곱하기 2의 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아리까리 할 거예요. 이해할 듯 말 듯 할 거예요. 왜냐? 쌤 설명만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너네들이 뭐 해야 되냐면 딱 요거를 듣고 멈춰놓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뭘까? 왜 3, 4를 했을 때는 6을 빼고 얘기하셨을까? 근데 거기 핵심 포인트는 얘 케이스 세다 보면 중복되는 게 생겨서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해해. 자, 그 다음 6이에요. 자, 그럼 6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6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왜냐? 6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6의 배수는 완성이 돼 있거든. 그럼 우린 뭐만 신경 써주면 돼? 얘만 신경 써주면 돼요. 왜냐? 이거 원소의 개수 1개잖아. 그럼 반드시 원소의 개수는 몇을 더 갖고 있어야 돼? 1개가 더 필요한 상태지. 그리고 3, 4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얘는 가지면 안 되죠. 자, 6만 갖고 있는 상태, 6만 갖고 있는 상태. 그럼 5하고 7 가지고만 얘기할 거니까 2의 제곱계지. 근데 여기서 조심. 이 2의 제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직접 써보면요. 6하고요. 그 다음에 6, 5, 6, 7. 그 다음에 6, 5, 7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없어져야 되죠. 왜? 2의 제곱에는요. 5, 7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것도 새겨 있잖아. 그러니까 공집합 5, 7, 5, 7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공집합이 어떻게 돼? 원소의 개수 1개가 되잖아. 그래서 빼기 1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4, 4, 16이 되겠죠.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개? 19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꼭 들으시고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 어디가 내가 이해가 안 됐는지 그거를 고민. 쌤이 포인트 잡아줬어요. 여기가 포인트일 거예요. 이해 안 된 부분은. 그거를 깊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쌤한테 직접 와서 당장 직접이 안 되구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고 자 다음
이제 선생님 164번 나조건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냥 다시 촬영하기로 했어요. 자, 가조건을 먼저 일단 보기 전에 자,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은행 A하고요. 은행 B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얘네들만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남자 35명하고요.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집합이 등장해요.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과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근데 이 A은행에서도 B은행 중에서도 남자, 여자를 또 갈랐어. 좀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럼 그때 남자를 이제 A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B명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자, 그럼 가조건을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A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하고요. 그리고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이 80이래요. 자, 그러면은 가조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NA라는 이제 A은행을 이용하는 수와 B은행을 이용하는 그 수는 총 8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볼까? 뭐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립시다. 자, 나조건을 갈게요. 자, 나조건을 보시면요. 자,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래요. 그러니까 한 은행만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대요. 그러니까 나조건에서는요. 남자 고객의 수하고요. 여자 고객의 수가 서로 같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A, B 둘 중 하나만 이용하는. 그러면 이거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자고.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지금 A, B 둘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는 이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B은행도 마찬가지로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럼 남자와 여자의 고객 수가 서로 같대지. 그럼 여기 A은행만 이용하는 남자의 고객 수를 X명이라고 잡게 되면은 여기 A, B 둘 중 여기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를 X명이라고 하게 되면 여자 고객의 수도 X명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남자 고객의 수가 X명, 여기에 들어있는 여자 고객의 수가 X명이란 거예요. 그 둘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X라고 쓴 거야. 그럼 얘는 필요가 없었어,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은행 A와 은행 B를 이용하는 모두 이용하는 고객의 수준, 여자 고객을 또 따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문제 첫 줄 다시 봐볼까요? A 또는 은행 B래죠. 자, 저거를 집합으로 만들면 A 합 B죠. 그 고객 중 남자가 35이고 여자가 30이라는 것은 결국 65를 뜻하지. 그럼 이식과 이식이 등장했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합집합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82-A, N, A교 B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N, A교 B는 17까지가 나옵니다. 즉, 이 파란색 부분이 일단은 17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X를 알아내야 돼요, 결국. 이 X를 알아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쓴 이 X와 이 여자 X는 여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합친 거였지. 그러면은 A 합 B라는 거 있잖아요. A 합 B라는 걸 새롭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A 합 B는 어떤 식이 결국 되냐면, 여기 는을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남자가 X면, 이렇게 여자가 X면. 그럼 여기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명수는 총 2X가 2개 있으니까 4X명이 되겠죠. 거기에 파란색 부분인 17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X 플러스 17이 65이기 때문에 이 X를 찾게 되면요. 17 넘어가면은 48입니다. 그래서 X가 12가 나옵니다. 자, 4X 더하기 17이라고 했잖아, 쌤이. 여기 2X죠. 뭐야, 계산을 왜 이렇게 했어. 그럼 24입니다. 24 계산하시면. 24, 24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쌤이 검은색 분 합친 게 그게 X고 그게 X를 했으니까 이 검은색은 2X가 되겠죠. 아이고, 말이 원래 이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자, 그럼 다시 문제 들어가시면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10이라고 적어놓고 17이라고 하면 29거든? 근데 남자가 35인데? 좀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 24하고요. 남자 고객 수가 총 몇 명이래? 35명이래잖아.
그럼 여 중에서 17 중에서 24에 35가 되려면 몇이 부족해? 11이 부족하지. 이게 남자 고객의 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남는 게 6명이죠? 그럼 그 6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 고객이 되겠죠? 그럼 24하고 6하고 더하게 되면 30이죠. 그래서 거기 여자 고객 30명의 조건도 충족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뭐다? 둘 다 이용하는 고객 17명 중 여자는 6명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풀 때니까 쌤이 깔끔하게 풀었었는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자꾸 말을 뭔가 놓친 게 있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164번 됐고요. 169번입니다. 자, 169번 보시면요. 자, 어느 학생, 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잠깐 200명이니까 전체 개수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두 체험 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자, 체험 A를, 근데 이제 조건이 주어지죠. 신청한 학생은, 자, 체험 B 활동을 신청한 학생 수보다 20명이 많답니다. 자, 그럼 한번 호흡 고르시고 식습시다. 자, 그럼 A를 신청한 학생은요.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더 많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았대요.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이시면 머릿속에서 딱 그려지면 좋은데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이제 밑줄. 자, 하나 이상 체험 활동을 신청했대요. 하나 이상 체험 활동을 했다는 건 최소 하나 이상이죠. 최소. 즉, 뭐야, 검은색이야. 최소 하나니까 여기 부분을 뜻합니다. A 합비를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처음 보시면 또 필기해놔야죠. 자, 그럼 그게 몇 명보다 적었대요? 100명이 더 적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명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명수는 다시. 자, 여기 명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명수는 여거 x보다 100명이 더 적었다 했으니까 빼기 100을 하면 되겠지. 야, 근데 이 검은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면 뭐냐? 전체죠. 그러면은 2x-100은 200이 되겠지. 그래서 x가 15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x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였어? A 합 B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들의 최대래요. 쌤 이렇게 최대 최소 나오고 있죠. 자, 최대 최소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야, 그럼 생각해봐. 얘 빨간색을 구하려면요. 이 A라는 부분에서 이 파란색 부분만 빠지면 되지. 그치? 근데 이게 빨간색이 최대가 되려면 많이 빼는 게 좋아? 조금 빼는 게 좋아? 많이 빼면 작아지잖아. 조금 빼야 좋겠지. 그럼 아예 안 빼는 게 가장 좋겠지.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쌤이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요. 항상 세 가지 관계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라 했잖아요. 이렇게.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부분이야. 이걸 빼야 돼. 그럼 작겠지. 얘는, 야, 이걸 통째로 다 빼. 그럼 작겠지. 얘는 뺄 게 없어. 그럼 답은 얘겠지. 이해되세요? 응. 자, 그럼 그때 일단 첫 번째 식. 자, 이거 이용할 거고. 자, 그럼 이 경우가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NA 합 B가 150인 거니까. 그럼 결국 이 A 합 B를 이제 합집합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A 더하기 MB가 되겠죠. 그게 150인 상황이잖아.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 주셔서 A 값 찾으시면요. 85가 나와요. B는 65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답이 85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즉 벤 다이어그램 상황이 이런 거야. 여기가 85고 여기가 65명이고 100명 더 작아야 되니까 이 바깥 부분은 40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총 100명 적은 거니까 50명이죠. 그리고 A가 B보다 20명 더 많고요. 그래서 총 200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문제 상황에 틀린 거 전혀 없지. 이 세 개에서 푸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69번 됐고요. 자, 발음이 왜 이러니? 170번으로 가보자. 자, 170번을 보시면요. 자, 어느 학급, 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럼 전체는 30명이에요. 자,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대요. 자,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래요. 자, 그걸 식으로 만들면요. A 더하기 B가 36이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 더하기 n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문이 최대 최소. 네,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할 거야.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어. 전체가 30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36이죠. 넘잖아. 6명이 더 많지.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컷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쓰고요. 자, A가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자, 최대 최소니까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답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봅시다. 자, 이 경우를 해볼게요.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쌤이 이거를 쓸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이 전체 집합은 A 합 B입니다. 자, 그럼 A 합 B가 30이고 자, A 더하기 B가 36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둘 다 신청한 건 A 급 B 얘지. 그럼 따라서 계산하시면요. A 급 B는 6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아, 즉 여기가 6이라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포함관계인 거지. 자, 포함관계 있을 때, 자, A 합 B는 마찬가지로 30인데, 자, 그럼 A 더하기 B니까 36이고, 빼기, 그 다음에 이제 N, A, 교, B를 해줘야 되지. 근데 이 NA 교 B라는 건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A하고 B의 교집합은 B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B가 몇이 나와? 6이 나오죠. 그럼 여기 6이란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 자,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이제 B니까 마찬가지로 식이 똑같을 거예요. 30은 36 더하기 된다. 빼기 A 교비니까 이때 A 교비는 NA잖아. 그럼 결국 NA가 6인 거거든. 야, 그럼 여기가 6이야. 야, 그럼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거든? 그럼 둘 다 신청한 건 결국 뭐야?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 야, 그럼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뭔가 이상하지? 그치? 자,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때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을 12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이 높죠, 심지어. 어떤 걸 더 생각해야 되냐면요. 교집합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되게 단순한 생각이거든. 교집합의 범위가 뭐냐면요. 당연히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걸 뜻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겹치는 걸 뜻하는 건데 그 겹치는 거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뭐보다 작겠니? 합친 거보다 작겠지. 네, 요거를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당연한 소리거든 이게. 근데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A교 B라는 원소의 개수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A 합 B의 원소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도 있겠죠. 싹 다 겹쳐버리면 합집합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쓰냐면요. 이 식을 풀면요. 36-NA 교집합 B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넘기시게 되면요. NA 교집합 B가요.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니까 즉 NA급이, 즉 둘이 겹칠 수 있는 거의 최대는 18개가 최대라는 거예요. 18개가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가 18개인 거고 둘이 합쳐서 18개인 거야. 아니, 둘이 합쳐서 12개란 거야. 둘이 합쳐서 12개란 거야. 그래야지 이게 둘이 합쳤을 때 30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서로 나눠 가지면은 둘이 이렇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더했을 때 36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일단 그럼 최대는 18인 거예요. 이 6이 뭐겠어요?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네, 그거야.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들은 항상 일단 첫 번째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문제는요. 이 세 가지에서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최대도 최소, 최대 최소 둘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 둘만 봤더니 일단 세 번째 건 될 수가 없었죠. 둘만 봤더니 똑같이 6만 나왔어. 그러면 당황해하지 말고 최대 최소가 뭐 6으로 똑같나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 6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기본적인 A 교비의 범위 있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NA 교비의 최대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추가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땐 요거까지 쓰는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쌤이 딱히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이제 뭐 블랙라벨 같은 거 했을 때 언급을 따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문제까지 안 갔어가지고. 그래서 170번은 여기까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181번으로 갑시다. 자, 세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제 집합 돼 있죠. 자, 근데 어떤 원소를 갖겠대요? A라는 집합은? I n승 더하기 I n승분의 1 이거의 값을 이제 원소로 갖겠대잖아. 그리고 n은 자연수래잖아. 그럼 뭐야? 순환체계 몇 개 반복? 4개 반복. 그러면 n이 1일 때 들어가. 1이면은 I 더하기 I분의 1이잖아. 그럼 I분의 1은 마이너스 I잖아. 그럼 0이죠. 실수 알아서 하세요. 자, 2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 n이 3일 때는요. 3일 때는 마이너스 I 그리고 더하기 I거든요. 네, 그래서 0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요. 4제곱은 1이고 4제곱도 1이니까 1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인 거야. 뭐 간단하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가시면요. 자, 뭐래요? Z라는 거 원소로 가질 건데, 그러니까 복소수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근데 그 원소가 Z제곱이 Z바랑 같대요. 그럼 우리 맨날 했던 거 해야지.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제곱해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2ABI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은 자,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그 다음에 2AB는 마이너스 B까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를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넘어가시면요. B로 묶이고 2A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럼 B 값은 0이 나온다든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요. 자, 그럼 B가 0일 때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P에다가 0을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나오므로 A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B제곱이 4분의 3이야. 그래서 풀마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이걸로 구성된 Z, 즉 복소수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그럼 얘 봐봐. B가 0일 때는 A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 그럼 B가 0이고 A가 1이면 대입하면 1이겠죠. B가 0이고 A도 0이면 0이란 건 원소로 갖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까지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B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네요.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C는 저거 계산하시면요. 1 나오죠. I 나오죠, I.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실수하시면 돼요, 실수하. 자, 그럼 I의 n승이니까 마찬가지 순환체계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 순환체계, 단순 순환체계니까 바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 빼기 C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 갈 거예요. A 합, B 빼기 C 원소가 아닌 거 찾으래요. 자, 그럼 B 빼기 C를 합시다. B하고 C하고 겹치는 거. 뭐 겹쳐요? 1 겹치네요. 그럼 요렇게 남네. 그리고 A하고 합집합 때리래잖아. 그럼 이렇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0. 얘, 쓰기 싫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그리고 2까지 있네요. 없는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도 있잖아. 2번만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됐고. 자, 183번 갑시다. 자,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이거. 왜 쉬운 유형이야? 블랙라벨 똑같은데. 자,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고, n 값이, 자,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n이 조건대 집합을 줬죠. 자, AI 더하기 D래요. 자, 근데 그 AI는 집합 M의 원소래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고. 자, M은 A1부터 A6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N은요, 거기 I에다가 1은 뭐니? A1에다가 D를 더한 거. 그럼 마지막도 A6에다가 D를 더한 거.
이렇게 갖겠다는 소리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집합 M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래.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게 32란 소리야. 그리고 자, M 합 N.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은 61이죠. 이거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공식은요. 그럼 62는 이거 원소 다 더한 거 아까 32였지.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6 다 있죠. 32. 근데 뭐도 있어? D도 몇 개 있어? 6개 있죠. 거기에 뭘 빼줘야 돼? 교집합을 빼줘야겠지. 근데 문제 친절해. 교집합 줬어. 479래. 479니까 걔네도 합치면 20이야. 그럼 D식이 나와. 64, 44 넘어가시면 18. 그럼 18이 6D니까 D 값은 3이 나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M의 집합 원소납을 표현하려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찾아보자고. 근데 M하고 N 둘 다 반드시 뭘 갖고 있었어야 되니? 겹치는 게 479라며. 그럼 479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M하고 N의 관계가 어떻지? M에서 여기다가 원소에다가 3씩 더한 게 N이거든. 자, 그럼 거꾸로 가면요. 4가 나오려면 M에 몇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고 7이면 4 있네. 9이려면 6이 필요하겠죠. 자, 원소 5개 나왔네? 하나 남았지. 근데 뭐야? 이거 다 더하면 아까 원소의 개수 합이 몇이었어? 32였잖아. 11, 20, 21, 27. 32가 나오려면 5면 되겠죠. 그래서 1. 순서대로 4, 5, 6, 7, 9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N도 완성시킬 수 있겠다, 얘. 자, 그럼 3 더하면은 7, 3 더하면 10, 9에다가 3 더하면 12, 그리고 1, 3 더하면 4, 3 더하면 9, 5는 8. N까지 구할 수 있네요. 아무튼 이게 답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집합 질문 나온 거 일단 싹 다 설명을 드렸고,